네, 사법부가 회의를 거쳐서 판사 재판부 분석 문건 논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제는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추 장관님이 그냥 막 던진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별 놀라운 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게 사법부 법관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번 투표를 해서 7번 투표를 했고, 그리고 법관들도 대체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검찰총장을 탄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법원이 절대 끼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또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의견 피력을 하면 오히려 그 건에 대해서 법원이 예단을 표시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고뇌 어린 어떤 결정이 지금 법원 판사님들의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려면 대단히 신중한 언동을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고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추 장관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즉 사표 내고 나가셨어야 될 분이고 대통령께서 진즉 사실은 해임하셨어야 될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글귀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천주교 성직자들이 시국선언 이거 언급하면서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한다. 파괴하기에 뭐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은 종교인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장관이 이 종교까지도 이렇게 과연 활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언급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하다. 저런 언급은 사실은 저 성명서를 낸 그 성직자나 예.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성직자 누구한테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랬군요. 예, 저도 한 말씀만 추가로 좀 보충해서 네, 드리면 사실은 성직자들이 이제 이렇게 성명 발표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문제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네. 사실은 스스로 엄정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도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현 대통령님이나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보면. 네, 지지율 얘기는 잠시 근데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판단과 생각은 뭐냐면 현재 대통령님이나 현재의 법무부 장관 또 현재의 민주당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우리가 두루두루 사회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그 한 당사자인 장관께서 저런 점을 또 얘기하신 것도 또 좀 이상하긴 해요, 보면. 네, 그렇군요. 이 추미애 장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24일 오후 6시 5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전격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당시의 모습을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관님 퇴근 무렵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 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단 입장에서 정식 항의 드립니다. 브리핑 하시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 하시게 된 결정하시게 된 이유를 좀 기자단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의응답 안 받으세요? 장관님? 장관님 질의응답 안 받으세요? 아니 오늘 그러실 거면 오늘 할 게 아니라 내일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 충분히 하셨다고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장관님 이런 일방적인 거는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정말 주소도 받아 쓰는 거냐? 네,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이날 판사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뒤에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질의응답하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 주에도 질의응답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있기 한 4시간 전쯤에
감찰이 아직 다 마무리 안 됐는데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짜놨다는 시나리오를 짜놨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24일이죠. 예, 그날 예. 이제 오후 6시 이제 5분에 나와가지고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 신청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 4시간 전에 오후 2시에 뉴욕 감찰관부터 장관 그리고 거기 있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 등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를 할 때 예. 이미 그 징계에 관련된 서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초안에 대해서 이제 뉴욕 감찰관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고 그 감찰을 직접 했던 네. 그 감찰 그 담당 검사에 따르면은 대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화 조사를 5시경에 해가지고 겨우 그거를 정리도 다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자기는 그 얘기를 뒤늦게 바로 몇십 분 전에서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그 관련자들 장관부터 감찰관, 감찰 담당관, 담당 검사 이런 분들이 그것에 대한 감찰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과연 징계 청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한 다음에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 앞뒤도 맞지 않고 매우 급박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누군가에서 제3의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한 차례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이 수사 주체를 가지고 논란입니다. 사실 이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절차적 위반이 대검의 조사 결과 지금 발견이 됐다. 그래서 서울고검으로 이걸 또 재배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법무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이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게 관할 사건이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법무부 하는 짓이요. 특히 장관께서 하는 짓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을 좀 안해 주시면.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기자분들 항의하는 목소리 들으셨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셨고 현직 법무부 장관인 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 전체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저렇게 화났던 이유는 뭐냐면 네네. 지금 현재의 일련의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관께서 정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켜야 될 절차를 안 지키면서 법과 규정을 본인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건 재배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본인에게 관련이 있으니까 나는 수사지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검에서. 예, 그래서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예.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검 감찰부도 원칙적인 수사권은 없거든요, 보면. 굳이 한다면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었어야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법무부, 대검 감찰부도 그렇고 서울고검도 그렇고 예외적으로 지금 수사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지금 대검에 있고. 네.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 위반과 법 위반의 흔적들이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고참 검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서울고검으로 지금 사건 재배당 결정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설왕설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대검의 특임 검사 요구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답변을 했고 한동수 감찰부장 이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사리까지 느껴진다. 오늘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차범위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하 국장님.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독 1위로 올라선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올해 초에 취임한 이후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에서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거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달에 드디어 이제 바로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거의 이제 삼두마차로 올라오더니 이제는 이제 완전히 가장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화면에 아까 금방 이제 화면에 네. 그 여론조사 결과표가 이제 나왔지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려 차기 대선 주자 지도의 28.2%로 다른 분들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 20% 안팎이니까 예. 차이가 지금 이제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더 크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오히려 지금 여당이 그거를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추세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만큼 언론 매체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우리 사회 이슈의 중심에 들어가 있고 또 윤 총장이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 수치가 나오는 건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본인이 여론조사를 좀 하지 말아달라. 나는 검찰총장직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안 넣어주시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이런 결과에도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 어떻게 뭐 사실 해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결과가 강행이 될까요? 추미애 장관이 거기 징계위원 모두 7명을 모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임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올리기만 하면은 해임 이상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징계위원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유한규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유한규 변호사가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한규 변호사 얘기가 뭡니까? 지금 징계위원 이름을 아직 안 줬는데 만약에 이제 그날 당일 준단 말이야. 당일 주면은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예. 그럼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그 기피 신청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과연 기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논의해야 돼요. 제가 그거부터 제가 내일 치열한 논쟁이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사 측하고 서로 치열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일단 하종대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배제 여부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좀 토론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윤 총장께서 최소 측에서 최소한 3명 내지 6명 정도의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인 신문하는 시간이 이쪽 저쪽 물어보다 보면 한 분에 대해서 한 2시간 이상씩은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내일 결론이 안 나고 그 다음에 2차 기일, 3차 기일이 아마 계속해서 잡힐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내일 결론이 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